이강 창업 아이템 발굴 전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거는 MP-Man이라는 MP3 플레이어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제품을 개발하였고 최초의 MP3 개발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 CD 플레이어를 듣고 있던 시대였고요. CD 플레이어의 어떤 불편함, CD를 이제 여러 개 가지고 다녀야 해야 하고 어떤 CD 플레이어 자체가 이제 매우 크죠. 그런 것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음악을 이러한 MP3 플레이어에 담아서 들고 다닐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MP맨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때 뭐 메모리 문제라든가 음원의 문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세계 최초에 만드는 이 제품 자체는 사회에 인식만 심어주고 그렇게 큰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아이리버라는 MP3 플레이어입니다. 자, 이 플레이어는 앞서 MP맨이 형성해 놓은 사회적인 어떤 그 시장에 대한 고리를 가지고 MP 플레이어로 이제 성공을 했던 사례고, 국내에서 이때만 해도 시장 점유율을 탑을 찍었던 이제 제품입니다. 자, 오른쪽에 아이팟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애플에서 만든 제품이죠.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해서 이 아이팟은 성공을 했었죠. 앞서 아이리버와 이 아이팟의 차이점은 뭐냐면 앞서 MP맨 아이리버는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 음악을 저장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이 가해졌다면 이 아이팟은 음원에 대해서 초점이 가해져서 아이튠이라는 것으로 음원을 조금 공유할 수 있는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까지 같이 개발을 하다 보니 이제 전 세계적으로 MP3의 어떤 대표 주자가 되었죠. 이것처럼 앞서 최초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덧붙여가지고 만들어 나가야지만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오래 안정적으로 이제 시장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많은 비용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 글로벌 역량도 그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시장에서 우리만의 차별화된 아이템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창업을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도 생명주기가 있는 것처럼 제품에도 생명주기가 있습니다. 이 생명주기라는 것은 어떤 도입 단계, 성장 단계, 성숙 단계, 쇠퇴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우선 성격을 살펴보면 일단 도입 단계에서는 처음에 이제 이 제품이 이제 시장이 나왔기 때문에 경쟁 제품이 적고 기업 수가 적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이 제품을 원한다라는 시그널이 이제 포착이 되면 그다음부터 많은 경쟁 기업들이 들어오고 다양한 경쟁 제품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성장기라고 합니다. 이 성장기를 거치게 되면 어떤 생존에서 도태되는 기업들은 이제 폐업이 되고 그 중에서 좋은 기업들, 어떤 살아남는 기업들이 이제 몇 개 정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걸로 성숙기라고 합니다. 이 성숙기에는 그래서 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경쟁 기업도 이제 적어지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제 이 제품들은 이제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제품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렇게 새로운 제품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 이 단계에서는 혁신, 다소 기존 제품에 대한 혁신적인 기능이 추가돼서 새로운 제품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이제 제품 성장 주기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창업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면 이 도입기 때 시장을 진입했을 때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아직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제품을 누군가 사줘야 하는데 사줄 사람이 많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기업들은 이 성장기에 들어가는 제품에 접근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업기업들을 만났을 때 경쟁 제품에 대한 차별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경쟁 제품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시장이 있다라는 것은 그 반대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쟁 제품이 많아야지만 계속 생겨나야지만 시장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 제품이 있는 것은 우리가 시장에 늦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검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좋은 이제 시그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우리 대시 시장을 검증해 줬고 시장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 성장기 단계에서는 우리의 참신한 아이디어만 덧붙여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 제품이 없다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경쟁 제품과의 나의 차별화 부분만 우리는 강조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시면 됩니다. 창업 아이템을 발굴할 때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아이템이 있을 수 있고요. 시장이 원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아이템은 테크놀로지 푸시 방식, 그 다음에 퍼스트 무브 방식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이 우리가 원하는 아이템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원하는 아이템은 마켓풀, 그 다음에 패스트 팔로우, 그 다음에 요즘에 신조어로 트렌드 세터라는 이제 용어가 등장됐는데, 이런 그 현실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처럼 시장이 원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가장 저는 바람직한 방식은 시장이 원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는 아이템을 선정하기보다는 시장이 원하는 아이템, 자, 시장이 어떠한 아이템을 원하고 있는지, 어떠한 어떤 그 니즈들이 있는지 등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면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고, 내가 그 기술 개발이 부족하다면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협력 파트너를 발굴해서 코어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시장에서 원하는 아이템을 발굴할 때 크게 세 가지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니즈라는 게 있어요. 필요한 것, 고객 시장이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원츠, 시장에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맨드라고 해서 시장에서 구매력까지 보유한, 구매를 할 수 있는 욕구까지 보유한 시장의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맨드까지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출을 일으키고 수익을 달성하는 단계에 접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배가 고플 때가 있죠. 그래서 배가 고플다라는 것들은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배가 고프니까 한우 툭불로 해서 배 터지게 먹고 싶다. 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원하는 것. 그렇지만 지갑이라든가 어떤 내 자금, 여력에 따라서 한우 투프를 못 먹게 되니까 삼겹살이라도 먹게 되죠.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어떤 비용과 구매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판매는 삼겹살을 더 많이 팔리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여기에서 니즈를 찾아서 원투를 찾고 디맨드를 찾는 이 절차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되게 좋은데 어떤 니즈만 바라보고 창업 아이템을 우리가 발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시장에서 디맨드까지 갈 수 있는 아이템을 우리는 찾아서 창업의 아이템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뭐 잘 아시겠죠? 마블의 I am 수트인데 누구나 이러한 수트 하나 정도는 갖고 있길 원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거는 원하는 것뿐인 거지 우리가 실제 구매하거나 보유하기는 매우 어렵죠. 물론 자금적인 부분도 있고 그만큼 어떤 생산량도 매우 적기 때문이죠. 물론 뭐 돈으로 환산된다면 저거는 뭐 우리가 집 한 채 팔아도 못 살 정도의 어떤 그 금액대가 형성되겠죠. 디민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 풀을 이제 어떤 그 점성적인 풀이 있어요. 그 물로 액체로 되어 있는 그 풀을 사용하면서 어떤 풀 찌꺼기라든가 풀 잔사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고 소비자들은 그거보다 조금
어떤 잔사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덜한 제품을 많이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등장된 이제 풀이 이러한 딱풀, 고체 형태의 풀이죠.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고객이 원하는 어떤 그 구매욕도 끌어올리고 실질적으로 그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죠. 우리는 이런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발굴 사례에 대해서 한번 실패 사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거는 헤인즈의 케찹입니다. 케찹인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빨간색 케찹이 아니죠. 왼쪽은 케일로 만들어진 이제 녹색 케찹이고 오른쪽은 보라색 케찹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먹는 감자튀김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토핑을 하면 이런 형태의 식욕감을 떨어지는 어떤 음식의 비주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초기에는 뭐 새롭다, 그 다음에 참신하다라는 어떤 그 구매욕 때문에 초기 한 6개월 정도는 제품이 팔렸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식욕을 떨어뜨린다라는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사장된 이제 아이템입니다. 여기서 살펴보시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자, 뭐 니즈 측면에서는 이 당시 케찹이 좀 건강에 안 좋다라는 관점들이 많고 인식이 팽배했죠. 그렇고 우리들이 이제 건강에 대한 어떤 이러한 니즈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했던 거는 건강한 소스였어요. 건강한 소스라는 이 점에서 착안을 해서 이렇게 건강한 케첩을 만들었는데 자 실질적인 디맨드에서는 이 부분이 고객의 구매욕까지 연결되지는 못했던 이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거에서 출발하냐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CU의 요구르트 보시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가보면, 제가 어제도 가봤는데요. 지금은 한 500ml, 1리터까지도 있어요, 이 제품이. 근데 이 제품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낮게, 조그만 거 한 5개짜리의 그 합판 용량이 250ml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제품이 나왔을 때는 이 250ml짜리 요구르트가 나왔습니다, 시중에서. 그것이 나온 배경은 뭐냐면,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카드로 이제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을 사서 이 카드의 주인이라든가 연령대 이런 것들을 딱 보니까 여성분들, 20대, 여성분들이 요구르트를 한번 살 때 어떤 이렇게 5개짜리 해서 이제 한 줄 있지 않습니까? 한 줄을 많이 사더라. 그래서 그거를 먹을 때, 한 번에 그걸 다 먹는다라는 것을 캐치를 하고, 그러니까 카드 점표라는가 이런 걸 분석을 했죠. 분석을 해가지고, 이 5개짜리 그거를 합해놓은 용량에서 250ml짜리를 이제 만들었고, 그게 이제 어떤 이슈화 됐고, 대박을 이제 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뭐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어떤 출출해서 어떤 맥주라든가, 이런 안주, 이런 것들 사면서 늘 사는 게 어떤 맥주, 그 다음에 감자칩이라든가, 이렇게 바삭한 과자, 그리고 나서 제일 다 먹고 나서 어떤 입가심용으로 사발면을 많이 사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떤 한 번 결제할 때 가장 많이 같이 곁들여서 사는 연간 이제 상품이라고 이제 분석을 해서 이 연관될 수 있는 어떤 컬컬한 맛을 지닌 감자칩, 이렇게 해가지고 스윙칩을 좀 팔았는데 요 제품은 지금 많이 안 파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다른 게 해서 그 감자칩과 다른 맛을 연동하는 제품들을 많이 지금 출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제품들을 어떤 잘 팔리는 거를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곁들여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비즈니스 아이디어 발굴 방법이고 그것들을 이제 빅데이터로 해서 어떤 그 아이디어를 도출했던 이제 사례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니즈는 음식 중에 어떤 여러 가지 음식을 같이 먹는 것들이 원치였고, 그 다음에 구매욕에서는 편리한 음식을 우리가 제공하자라는 것들이 아이디어 발굴 차원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어떤 단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즈를, 그러니까 고객이 필요한 것을 찾고,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하는 것이 이제 고객이 사고 싶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어떤 하기 위한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사고방식이 스캠퍼라는 것들이 있어요. 스캠퍼는 원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어떤 발명이라든가 어떤 발명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할 때 좀 많이 쓰는 기법인데, 어떤 스캠퍼라고 해서 그 아이디어라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니즈를 찾고 원투를 찾고 디맨드를 찾는 이러한 흐름대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창의적 사고 방식 중에 이제 스캠퍼라고 있어요. 스캠퍼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영문의 이제 약자들입니다. 약자들인데,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대체하기. 그래서 지금 뭐 많이 아시겠죠? 뭐 오프라인에서 주문 방식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 직방이라든가 뭐 배달의 민족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이걸 쓰는데 저걸로 대체하거나 이런 아이디어를 찾는 방식이 하나 대체하기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합하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뭐 김치찌개 맛, 어떤 뭐 스윙치, 감자칩 이런 것들처럼, 그 다음에 어떤 결합하는 거에 제일 대표적인 거는 이제 짬짜면이죠. 물론 짬짜면 자체가 고객에 대한 어떤 선택폭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여기 이 제품 자체를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마케팅 척이라든가 비즈니스 성과, 경제적인 성과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떤 뭐 스테디셀러 정도의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응용하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드 카페들 등. 근데 응용하기 보시면은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요. 브라운, 그러니까 남자분들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면도기에 보면은 면도 날이 묻는 이러한 어떤 망이 있죠. 그 망 자체가 초기에 브라운 면도기에서 이 망 자체의 그 구멍들의 구조 자체를 잠자리의 날개에서 이제 갖고 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자리 날개 자체가 어떤 투명한 그런 망으로 비닐로 이제 비닐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가벼우면서 최적의 조건을 가진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쪽으로 면도기의 날을 보호하는 표면 이쪽으로 가져온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많죠. 뭐 BMW의 안에 조그 셔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탐색기의 형태를 가지고 갖고 왔고요. 등등 여러 가지 응용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변형하기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스마트폰을 워치로 변형한 스마트워치도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다르게 활용하기, 뭐 제거하기, 뭐 뒤집기 등 여러 가지 7가지의 창의적 사고방식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발굴할 때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니즈를 먼저 찾아야 하는데요. 빈스 모델도 사업 케이스처럼 마찬가지로 외부 환경에서 많이 이제 시작을 하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외부 환경에서 지금 사회적인 이슈 자체가 이제 결혼을 잘 안 하죠. 잘 안 하고 출산율이 이제 줄어듭니다. 근데 출산율이 적다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외부 현상이에요. 외부 현상인데,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영유아 수가 감소돼요. 그럼 감소된다. 그러니까 내가 제품을 만드는 회사 자체는 고객이 줄기 때문에 나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출산율이 적다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환경은 사회적인 현상이, 그러니까 사회 현상이 나의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내려오게 돼요. 이게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런 관계를 잘 미리 사전에 캐치하는 것이 이제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러한 뭐 외부 환경 분석하는 기법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빅데이터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뭐 많은 비용들을 써가지고 이것들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 쉽게 우리가 뭐 무료라든가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빅카인즈라는 빅데이터 서비스인데요. 한번 활용해 보시라고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빅카인즈는 뭐냐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검색을 인터넷에서 좀 해보셨다면 뉴스 검색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구글이 조금 뭐 덜하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뉴스들이 자꾸 나와요. 비슷한 뉴스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러면 이 뉴스의 원소스가 있어요. 원소스만 비슷한 뉴스가 뭐 한 뭐 5개짜리 원소스 가지고 비슷한 뉴스 한 100개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검색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 인터넷 검색, 그 다음에 뭐 오프라인 신문, 여기에 모든 뉴스들이 거쳐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쳐가는 곳이 언론재단인데요. 언론재단이 운영하는 게 이 비카인즈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우리나라의 한 54개의 언론사에서 뉴스를 처음에 여기에 거쳐가지고 이제 외부로 나가게 되는데 그 기사건들이 한 6천만 건 이상 여기 계속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무료로 해서 어떤 키워드들을 두면 그것들에 관련된 어떤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도 한번 대략 검색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 공기청정기가 관련된 뉴스를 검색을 할때 검색을 해보니 공기청정기가 뭐 예를 들어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많이 뉴스가 나옵니다.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뭐 공기청정기가 뭐 많이 팔린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공기청정기와 관련해서 잘 같이 언급되는 제품들이 이제 가습기라든가 청소기 이런 것들이 같이 언급이 돼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에어가전 쪽, 그러니까 공기에 관련된 제품들이 지금 이슈화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생활하면서 가장 솔직하게 응답하고 솔직한 마음을 속내를 표현하는 곳은 검색입니다. 근데 어떤 이 뉴스 자체는 그러한 어떤 소비자의 니즈 자체들 중에 핵심적인 그 니즈들을 묶어서 이슈화시키는 게 뉴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 자체는 어떤 그 외부적인 어떤 뭐 외부의 환경이라든가 사회 환경,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니즈를 찾기 위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좀 정제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10% 활용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카인즈 요거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칙을 찾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좀 조사를 실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 일회용 건전지도 설문조사를 한번 했던 건데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다 많이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뭐 솔직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설명을 좀 드리면 구글 트렌드라든가 네이버의 데이터 랩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이거를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공기청정기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공기청정 검색을 해봤는데 구글 트렌드에서 공기청정기 여러분 저기 구글에서 검색하는 이런 키워드에 등장하는 배경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12월부터 해서 한 2월 말까지 공기청정기에 대한 어떤 그 검색을 많이 해요, 소비자들이. 그 말은 이때 고객이 필요로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이버 랩에 보면 쇼핑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에 어떤 등재되는 단어들. 그래서 검색은 내가 알아보는 단어인 거고,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 키워드는 내가 실제 알아보고 나서 구매를 좀 해볼까라고 이제 니즈가 넘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때 한번 살펴보면 공기청정기에 관련된 쇼핑에 대한 관심도는 여기 보시면 한 1월에서 2월 사이에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12월이 되기 전, 그러니까 가을 지금쯤이 되겠네요. 지금쯤 이렇게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관심은 12월부터 2월까지 있지만 구매는 거의 2월 달 정도에 많이 구매를 한다. 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뭐 건수 자체는 나오지 않고 가중치로만 좀 나오는데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발굴했을 때 내 아이디어가 진짜 고객이 많이 찾고 있는 것인지라는 검증할 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맨즈 진짜 고객이 구매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구매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이 좀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는 방법이 내가 지금 제품이 초기 모델이 나오거나 시장성 검증할 때 초기에 이 제품을 좀 내보내서 어떤 그 선구매 해가지고 내가 자금을 확보하는 용도라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은, 이런 크라우드 펀딩은 내 제품이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목적의 이제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대비 지금 뭐 대표적으로 킥스타터라든가 뭐 인디고고 등등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제품들, 나와 있는 나랑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제품이 있어야 그게 시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경쟁 제품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시장성이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킥스타터라든가 인디고고 이런 쪽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우리나라에 이제 와디즈가 있는데요. 그게 링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링티는 원래는 이 링티의 대표님 자체가 군의관이었어요. 군의관이어서 어떤 행군을 하는데, 가장 뭐 강원도라든가 어디 지역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아주 추운 곳에서 행군을 하다가 어떤 환자가 이제 발생을 해서 그 환자에게 링거를 꼽아줘야 하는데, 링거 액 자체가 이제 너무 추워서 얼었다고 해요. 그래서 링거를 제대로 못 꼽아서 어떤 지금 링티의 그 가루에다가 이제 타먹는 이제 음료가 나왔지만, 그때 이 가루를 갖고 다니고 액을 갖고 다녀서 실제 아무리 추워도 바로 그 자리에서 타가지고 어떤 링거를 꼽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의 아이템을 받아서 어떤 군대에서 조금 아이템을 써먹었고, 실제 대중적인 아이템으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초기에 이 제품 자체도 여기 보시면 시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와디즈를 처음 했습니다. 처음 해가지고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객 자체가 어떤 그 시장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차원으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링티에서 어떤 복숭아 맛을 들어간 링티 제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초기 제품은 한 7,000% 정도의 어떤 그 클라우드 펀딩에 성공을 했고, 두 번째 연도는 지금 한 2만 퍼센트가 넘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 초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제품 자체가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들을 어떤 단순하게 내가 자금 확보용이 아니라 이렇게 시장성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